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유튜브와 가짜뉴스인데요. 요즘에 유튜브와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미디어오늘 등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유튜브가 가짜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해서 이 점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인 것만은 확실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인터넷 세계를 주름잡았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페이스북 주가가 거의 20%가 폭락이 돼갖고 위기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문제로 촉발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인터넷 문법이라는 게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완전히 넘어간 결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페이스북 시대가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된다.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면은요, 유튜브에 접속을 하면 인기 영상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유튜브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배열하고 이게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화면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유튜브 인기 영상 상위 30개를 7월 9일부터 보름간 미디어오늘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기 영상 450건 가운데 143건이 뉴스 시사 콘텐츠였고 네. 그중에 55건이 극우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였다는 겁니다. 이 기성신문이나 방송 콘텐츠가 43건이었으니까 그것보다도 많은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극우 보수 성향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얘기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를 모았다는 거죠? 이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라든지 뭐라고요? 미국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건강 이상설 같은 걸 막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또 대선 개표 조작설 그리고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이런 것들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좀 황당한 얘기들도 있네요. 이게 특히 이런 내용들이 정보 접근 수단이 비교적 지금 제한되어 있는 노년층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JTBC가 한 복지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한 3명 이상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도 관련 방송 내용을 믿는다라는 답변이 못 믿겠다는 답변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동영상 형태로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가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튜브 자체의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은 유튜브 내 동영상 광고 수익이 대략 한 조회수 1천에 해당한 1달러 수준으로 보면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산수로 따지면은 100만 회를 찍으면은 1,000달러 약 110만 원이 벌리는 셈이니까 예. 그만큼 자극적인 동영상들을 올리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명백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제재하거나 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이게 자체 규약에 위배되는 동영상이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인데요. 다만 가짜뉴스 관련 지적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기존 뉴스 미디어의 유튜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달러의 기금을 내놓겠다 이런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가짜뉴스보다도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렇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속수무책이다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 독일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요. 올해부터 혐오나 가짜뉴스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 약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벌금이 세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가 지금 6개월 만에 6만 개에 가까운 이 관련 영상들을 삭제하거나 차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즉 법이 있으면 유튜브도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법이 있나요? 유럽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고요. 일본도 2016년에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이걸 제정해서 지금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도 지난 2월 달에 김부겸 장관이 혐오 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의 어떤 논란 끝에 철회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무조건 규제하는 게 물론 만능은 아니지만 정 방법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기성정치가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확산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도 법적인 대응 좀 고민해 볼 단계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참 어려운 혁신성장 이 문제를 또 짚어보겠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부족하거나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핀테크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전에 취소해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랬죠.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이요? 오늘 회의 핵심이 뭡니까?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8대 핵심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 필요한 플랫폼으로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진입 규제로 이런 사업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벤처 육성론 이걸 연상시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키워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대기업들이 벤처 캐피털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정부와 재계의 이해가 좀 맞닿는 부분이 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야 세 될 것 번째 항목은요. 보물선과 다단계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 보물선 돈스코이호 문제가 오늘 좀 화제입니다. 이 돈스코이호 인양을 얘기한 신일그룹 경영진의 투자 사기 의혹 수사를 애초에 강서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 설명을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일그룹은 보물선의 금괴를 담보로 지금 신일 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전 판매했는데 이 코인 개당 발행 예정 가격이 200원이지만 9월 말경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게 상장이 되면은 가격이 1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투자자를 유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매 액수에 따라서 본부장, 팀장, 센터장, 자문위원 이렇게 자격을 주고 투자를 유치해 오면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전형적인 다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센터장이라는 직책의 판매체한테 코인 구매를 문의를 해보니까 최소 100만 원부터 구매를 해야 되고 개당 50원씩이니까 그럼 2만 코인인데 여기에 보너스 2만 코인을 더해서 4만 코인 준다. 이런 제안을 역으로 또 했다고 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신일그룹의 경영진들에게 다수의 사기 전가가 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심각합니다. 이쪽은 절대 들여다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